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다음은 청취자 후기 코너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본론으로 막 가기 위해서 열심히 진짜 달리고 있죠. 간만에 이렇게 왔네. 네. 아, 그럼요. 좋은 친구 이님의 후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로라님은 가셨지만 오이시러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느낌으로 접하게 된 방송이 좋았습니다. 누가 더 잘났다 비교하고 제보기보다 변하고 진화하는 모습을 더 기대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동이에요. 청취자들도 네. 좋은 친구는 너무 좋아. 감동이에요. 저희 거의 좋은 생각 수준이에요. 그런 아름다움이. 건강 다이제스트 수준이네요. 센터. 이런 느낌이죠. 네. 참고로 대학로에 딴지 일보 사옥 근처에는 샘터 사옥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분께서 일종의 저희 얘기를 해주시려고 이게 생수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나름 주워들은 이야기 있어서 뒷보고 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주시면서 같은 그룹 본사 일하면서도 누구는 자회사, 계열사, 누구는 모회사에서 일하게 되는데 본 그룹이겠죠. 네. 본인께서는 계열사 직원이었대요. 아이고.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 보니 모회사 이야기도 종종 회사 동들에게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데 저는 유통회사지만 모회사가 그 생수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삼다수의 브랜드 마크를 달고 팔던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 모 회사가 그렇죠. 삼다수는 네. 아니고 네. 그렇죠. 삼다수의 마크를 달고 팔던 농부의 마음이라는 곳인 농부의 거죠. 마음이라는 곳인데 어. 3, 4년 전에 모 제약이 도둑처럼 유통권을 뺏어가서 네. 삼다수를 뺏어가 버렸지만 그때는 저희 모회사가 팔고 있었대요. 이때 그거를. 기억나요. 삼다수를. 삼다수 누가 가져가나 네. 그러면서. 네. 그때 입사하자마자 땡 라면과 삼다수의 위대함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더랬습니다. 10여 년 전 신입사원 연수원에서 시험까지 치며 배웠던 것에 따르며 10년 전이네요. 그리고 그때는 삼다수가 한국 생수 유통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했었대요. 에이 설마 생수 브랜드가 몇 개인데 90% 이상 되겠어 했지만 그때는 믿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세뇌시키는데 그 뜻을 따라서 믿고 살아야겠지요. 네. 그 얘기를 나와서 다른 이들에게도 얘기해도 네. 오바라고 하더군요. 뭐 90% 말이 되냐 씨, 뭐 그런 거였죠. 근데 10년 전이면은 그럴 수도 네, 있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을 왜냐면 것 지금도 같아요. 46%니까. 그렇죠. 네, 현재는 46% 정도로 했던가요. 아무튼 그렇게 효자 노릇을 하던 상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 제약이 운영권을 계약 위반하고 제주자치공사인가 하고 중복 계약을 하면서 뺏어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계약 중이었던 원래 저희 모 회사는 계약 위반으로 법적 소송에 들어갔는데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네. 제약사와 제주자치공사와의 엄청난 리베이트나 뒷거래가 있었음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생수시장이 짭짤 점점 아니 엄청난 시장 규모는 생수시장이 진짜 돈이 많이 되나 봐요. 모든 장사 중에 최고는 물장사죠. 그렇죠. 제주도 가서 놀란 게 삼다수가 네. 반값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가격이 달라요? 네. 이게 그런 것 같아. 일단 그때 저번에 생수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설비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냥 그렇죠. 퍼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있다고 쳐도 뭐. 하여튼 그래서 이 엄청난 시장 규모는 많은 회사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 생수의 맛은 어떨까요? 여기가 중요하군요. 개인적으로 저는 물에 관심이 매우 많고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마시는 체질이라 네. 이물저물 다 마셔봤는데 아직까지는 요게 제일 좋았대요. 그래서 어떤 이는 물 맛을 다 똑같다 내지는 뭐 그깟 물을 한번 끓이면 다 똑같지 뭐 하는데 물을 끓여 마시려면 일단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쵸. 또 요게 또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네. 나름 비싸다는 에비모도 에비모라 하니까 더 웃기다. 애비. 네. 저는 에비 그 트위터에서 막 그 물을 전기포트에 끓여서 먹는 거랑 네. 그리고 불에 끓여 먹는 거랑 맛이 다르다고 막 논쟁하는 거 봤었어요. 네. 그래요? 그럴 수 뭐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그 같은데. 물의 온도에 따라서 왜지? 다르니까 아. 네, 전기포트가 아무래도 좀 더 낫잖아요. 그래서 뭐 에비땡 그 비싼 물이죠 수입산 네. 몇 박스 마셔보고 일본에서 제일 비싸다는 물도 마셔봤는데 아직까지 제 혀로 느끼는 물의 그 맛은 그게 제일이었다고 국산. 절대 그 제품 홍보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자기 본인이 그렇다는 거죠. 네. 물 마시는 거 상당히 싫어하거나 귀찮아하는 체질의 사람들 은근히 많다고요. 아 진짜 많아요. 정말 생수 브랜드 도토리 키재기는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겠죠. 그런 분들한테. 네. 근데 물은 진짜 많이 마시면 좋습니다. 맞아요. 2리터 이상 드셔주세요. 자기 전에 꼭 화장실만 가시면 됩니다. 네네. 그럼요. 그 소변색으로 자기가 물을 더 마셔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소변색이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연하면은 괜찮은데 진하면은 네. 물을 더 많이 마셔줘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왜 숙취 있으면은 몸에 수분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물이 있어야 그거 네, 진행을 해소가 하니까. 되니까. 저는 평소에 물을 자주 마시기 때문에 소변색이 평소에 되게 연한데
술을 겁나 마신 다음 날은 정말 네. 샌노랍니다. 아, 정말요? 그거만 봐도 몸에 수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죠. 오. 그러니까 인간의 80%니까 나의 8알은 물이다. 물이다. 괜찮은 얘기가 떠올랐는데 네. 방송의 성격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아니요, 쳐주세요. 해주세요. 아닙니다. 자를게. 넘어가죠. 아, 네. 궁금해. 네. 아니, 나중에 얘기해줄게. 넘어가. 그럼 해주세요. 되게 밀당하신다. 네. 멘트 밀당하시네. 걸려들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또 하네요. 네.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많이 마시는 건 좋은데 모든 상황에 좋지는 않아요. 왜죠? 아. 모든 상황에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 중요한 상황에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요? 아니요, 이게 몸에 이게 물을 많이 마시면 그만큼 배출이 많이 됩니다. 네. 이제 몸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네. 몸이 가장 먼저 땀과 이제 이 기타의 어떤 네. 수분을 배출하는 걸로 이제 체온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자의 몸에 갑작스럽게 체온 변화가 오게 되는 순간이 네. 있죠. 100m 달리기를 농도가 몇 번 했을 되게- 때를 예. 아, 그 순간에. 땀이 엄청나게 흐르기 시작하면 네. 이제 약간 심리적인 상태에도 좀 문제가 오고 아. 신체적인 기능에도 약간 문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계획이 있으시면 이틀 전부터는 조금 물을 절식을 하시는 게 이틀 전부터요? 지금 감량. 아니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세요? 네? 아 그럼요. 당연하죠. 저 달력에 표시해놓고 합니다. 와, 그러면. 그 왜 건강검진에도 하루 전에만 마시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좀 제가 과장해서 한 얘기고. 업다님은 네. 이 정도 수준이면은 혹시나 아이 만들기 전에는 말이죠. 네. 한 뭐 보름 동안 달빛을 몸에 쪼인다든지 달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거사를 뭐, 치르자는. 쓰리다수를 마신다든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거봐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 시켜가지고. 아니요. 아, 뭐 신기했어요. 네, 건강 365 이랬던 단 네. 중이었네요. 다음 나기새끼님 후기 들려주시죠. 네. 오이시러님의 제형저축 가입하실 때 받은 상품 설명서와 약관의 작은 글씨를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취자 게시판. 저 이거 읽어봤는데 되게 네. 좋은 아, 네네. 이야기를 꼭 써주셔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네네. 네, 저도 읽어봤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특집 감사드립니다. 농산물 유통에 대한 기사들 나오면 꼭 한다는 소리가 중간 유통 단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결론을 앵무새처럼 매번 똑같이 해대서 좀 짜증스러웠습니다. 유통 단계를 줄이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농산물의 특성상 생산과 소비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 거리, 시장 정보 등의 간극을 각 단계별 유통업체들이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기 몫이 있죠, 일이. 네네네. 그래서 단순 유통 단계만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이마트가 추진하는 것일 겁니다. 그만큼 다시 대형 유통사의 독과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는 생략할게요. 아무튼 욕먹어 마땅한 유통 단계는 없다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평소 제 생각과 비슷한 입장도 밝혀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복마전이라 그러죠. 왜? 네네네네. 유통업체들이 중간에서 돈을 슈킹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죠, 일을 하고 그죠. 돈을 받아가는 건데 네. 이 유통 과정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어디선가는 그 일을 해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다가 또 누군가는 또 피해를 봐요. 그만큼. 네. 그래서 네네. 이게 단순 유통 과정을 줄여야 된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번에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단계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네. 각 단계가 효율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게 네.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음. 다음에 산책님 질문. 차산 남자 홀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폭풍 리플 부탁드려요. 저도 이거 봤습니다. 이번 달에 새 자동차를 사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별 문제는 없는데 12년을 탔으니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이 생겨 있지만 그냥 바꿔보려고요. 12년이면 오래 타신 거죠. 굉장히 오래 타신 겁니다. 새 차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 있나요? 필수 옵션이나 각 사양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기본만 하면 된다. 풀옵션이 기본이다. 진열차, 시승차 할인되는 부분. 근데 저는 갓 출고된 차를 원하니까 이 부분은 패스입니다. 그럼 이 부분 패스할게요. 현금 박치기가 좋은지 카드 일시불이 좋은지 할부가 좋은지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할부를 잘 못해서 할부를 잘 안 합니다. 저는 뭐 할부를 잘해서 할부를 하나요? 돈이 없으니까 할부를 하는 거지. 산책님 말씀 되게 산들산들하게 하시네. 인생을 굉장히 산들산들 살아오시는 분이에요. 정말 산책하듯이. 멘트가 굉장히 있어 보이시네요. 예, 그 기간을 기다리고 모아서 일시불로 모아서군요. 12년간 모아 오신 거구나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대리점에서 사는 게 좋은지 영업사원을 통해 사는 게 좋은지 뭐 이것저것 새로 차를 사려니 고민이 많습니다. 네. 자동차 기종은 현대 중형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나타급 이상을. 이제 몇 가지만 뭐 저 잘 모릅니다만 제가 최근에 그 네. 차를 구입하면서 공부를 진짜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봐왔던 것에 비춰봤을 때 결국 이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사실 차도 자동차도 뭐든 네. 자기가 어떤 거에 좀 더 강한 니즈를 갖고 있냐가 중요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급 높은 차가 나는 화려한 옵션보다 급 높은 차가 좋다. 그러면 그 흔히들 말하는 위급 깡통 가시면 됩니다. 아, 아니면 나는 뭐 급이 한 단계 낮더라도 난 편의 꽉 차 있는 게 사양이 좋다. 중요하다. 음. 그러면 그냥 아래급을 가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필수 옵션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책님께는 권유드리고 싶은 게 네. 그냥 카탈로그 하나 받아오시면 네. 진짜 사양 빼곡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그냥 다 읽어보세요 한번.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나타면 2등급하고 2등급에서는 옵션 차이가 딱 요만큼 나는구나. 그리고 옵션도 이름만 보고는 모를 수도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이 옵션은 뭐지? 이렇게 하다 본인도 한 12년 정도 운전을 해보셨으니까 분명히 본인한테 필요한 옵션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옵션이 있는 그리고 자기네 능력이 되는 한도에서 차를 셀렉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SUV인지 뭐 이제 세단인지 뭐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옵션들이 있기는 있죠. 있죠. 어떤 거 선호하십니까? 저는 의자가 뒤로 쫙 눕혀지는 게 좋습니다. 아, 그것도 옵션이구나. 그 올란도 사시면 되겠네. 올란텔. 아유, 진짜. 네, 웃자고 한 소리고요. 뭔 살아. 네. 저는 오디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역시 네. 이어폰의 이유. 지금 제 차에 있는 스피커도 결국은 제가 돈을 들여서 셋업을 다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 잘 나온 차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가령 뭐 특정 브랜드 얘기해도 되겠죠? 네. 뭐 SM5 보스 오디션 네네 그런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보스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조금만 만지면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요. 저는 이거 한창 알아보냐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음. 쉐보레 트랙스에도 보스 네. 오디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형 아반떼에서는 그 프리미엄급에서 임포테이션 네. 패키지를 아, 추가 옵션을 하면은 JBL 장착이 아마 되는 걸로. 아, 알고 JBL 이요?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음. 차마다 왜 뭐 인피니티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막 하여튼 사운드 시스템이 추가로 이제 장착되는 아마 대개 다 가장 윗단의 등급에서 네. 그 차 해당 그렇죠. 차량에 오디오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그런 쪽에 왜냐하면 이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그 급까지 돈을 해서 하면 되게 낭비일 수 있거든요. 완전 사실. 낭비죠. 근데 급이랑 옵션은 다른 거예요? 옵션이 많으면 급이 높은 거 같은 아니에요? 자동차 종류에서 네. 트림이라고 하는데 네. 높은 트림일수록 사양이 더 좋죠. 아. 차 통은 똑같은데 그 안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의자나 옵션도 다를 수 이런 있고 거. 그리고 뭐 특히나 중대형 고급 세단에서는 엔진도 다르죠. 높은 트림이 올라가면 그런 걸로 네네. 급이 나오는구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있는데 하여튼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옵션. 네. 요새 남자들이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뭐 통풍 시트는 좀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통풍 시트. 요새 왜냐면 오. 예전만 해도 차에 통풍 시트 들어간 건 진짜 비싼 없었죠. 차만이었는데 요새는 진짜 거의 준중형급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반떼도 옵션 있습니다. 선택하면 그렇죠. 오. 뭐 나는 뭐 열선 핸들이 정말 그렇게 좋더라. 뭐 손이 차다 싶으신 손실이니까? 분들은 네. 열선 오, 핸들을 꼭 신기하다.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다 있군요. 보통 여성분들하고 이제 동승하는 경우가 많은 분들이 열선 시트를 반드시 하는 편. 요새는 거의 달려나오긴 하는데 열선 엉따. 시트는 엉따 그렇죠. 보통 엉따라고 하죠. 네. 아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엉따. 다양한 옵션들 네. 자기한테 맞춰서 구입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 질문이 현금 박치기나 카드 일시불 할부 이런 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영업사원분들은 할부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부로 선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캐피탈 업체 끼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아. 그 경우에 좀 이렇게 요거는 뭐 그 일종의 보상이죠. 차 살 네. 때 그 영업사원분들께 받는 네. 그 폭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리스를 네.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야 좀 더 이제 프로모션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 자동차 리스 상품에 근데 저는 세금 터는 거에서는 리스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외제차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급에 안 맞는 차를 억지로 리스한다는 건 문제지만 뭐 자기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선에서 리스를 한다는 거는 세금 문제도 털고 보험 문제도 터는 거에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께서 할부를 선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할부는 이게 캐피탈 할부를 하면은 네, 빨리 갚으면은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이 아. 뜯기기 때문에 이런 돈 모아서 한 방에 사시는 걸 선호하는 선생님 같은 분들께 권유하고 싶은 건 카드 일시불이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그러면 카드 포인트로 인해서 또 음. 이제 할인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현찰 박치기보다 카드 일시불을 하면 일시적으로 그 자동차 값만큼 네. 뻥튀기를 해줍니다. 한도를. 그래서 그때 딱 긁고 그 다음 달에 바로 돈 다 포인트. 빠져나가면 돼요. 그러면 포인트로 자기도 차값을 할인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제일 좋은 있죠. 방법이죠. 좋네요. 그 지금 기종을 딱 정해 주셨어요. 네. 현대 중형 이상. 중형 이상으로. 네. 근데 지금 폭스바겐이 괜찮거든요. 딜러를 딜러를 잘 그렇죠. 만나면 지금 4천만 원대 근데 요새 차가 없대요. 네. 아, 그래요? 딜러를 잘 너무 많이 만나야죠. 팔렸어. 왜 갑자기 그게 괜찮다고 그래요? 폭스바겐에서 네. 그 저기 연비 속인 거 네. 하셨지 않습니까? 배기가스. 아, 배기가스. 배기가스. 아, 맞다. 뉴스 배기가스. 막 났던 거. 네. 그 지금 폭스바겐이 그동안 안 팔렸던 재고들을 싹 털어버리고 이제 신 모델부터는 이제 더 이상 배기가스 때문에 걸리지 않는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재고를 다 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완전, 저렴하게 뭐 네. 판매를. 완전 싸게 그렇죠.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배기가스 특히나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렇습니다. 유럽 기준에 맞추는데 네. 그게 이제 기존의 유로 5에서 유로 6로 더 네. 이제 엄격히 이제 된 기준으로 넘어가는 지금 그 딱 그 선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유로 5 기준으로 만든 디젤 차량을 다 팔아야 돼요. 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떨어내기 위해서 국내 회사든 뭐 외제차 회사든 간에 그건 굉장히 할인폭을 크게 해서 또 판매하고 있다는 점은 제가 정보로 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 중형 이상급이면 네. 폭스바겐으로 가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현대 중형 이상, 뭐 현대에서 중형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뭐 세단이면 소나타고 그렇죠. SUV면은 적어도 산타페? 산타페 정도는 되겠죠. 아 근데 산타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그 가격으로 폭스바겐을 사실 수 있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제 있죠. 크기는 조금 작아질 한 등급 겁니다만. 낮아지겠지만, 네, 뭐 큰 정보는 안 되셨겠습니다만 요 정도고 어디에서 사면 좋은가 하는 거는 네. 인터넷에 요새 그런 견적 내보는 네 보배드림이나 이런 데다가 그 견적 문의하는 데가 또 따로 있어요. 견적 내면은 또 메일이 막 옵니다. 그 영업사원분들께 그래서 네. 그 중에서 하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리점에 한 2-3곳 정도는 방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발품이 제일 됩니다. 좋습니다. 발품이. 그래서 직접 뭐 청음도 해보시고 막 시운전도 가능하면 해보시는 게 좋고요. 뭐 이렇게 다 해보시는 게 가장 낫겠죠. 근데 뭐 자동차를 12년 정도 타신 분이라고 하니까 사실 저보다는 더 그 구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산책님께 많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좋은 댓글로 네, 네. 도와주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사실 외제차, 국산차, 뭐 전자기기, 자동차 뭐든 하여튼 뽑기운이라는 건 늘상 존재하기 때문에 네. 좋은 차 뽑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번드CD님 후기 소개해 주시죠. 네. 번들CD님이 길고 긴 정주행 끝 영진공 들을 당시에 슈스케라는 단어를 들어보긴 했는데 케이블 방송에 슈스케를 말하는 건 줄 알고 무심히 지나쳐 버렸었죠. 그 할씨나 요파씨를 듣다 보면 언젠가부터 기술행정관이라는 직책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또 조금 지나니까 이름이 언급되고 문득 구글에는 뭔가 있으려나 하며 검색을 하다 보니 나무위키를 통해 그렇게 슈스케로 흘러 들어온 지 한 달여. 이제 정주행을 끝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조금 먼저 알게 된 가업걸은 아직 회차가 좀 남았는데 그것보다 제가 생각하고 뽑은 건 아닐 텐데. 이겼다. 아유, 공교롭게. 네, 그것보다 먼저 다 들었네요. 아무튼 이제 정주행을 끝냈는데 로라님이 빠지신다니 참 아쉽네요. 사실 초반에 슈스케는 로라님 목소리 때문에 들은 건데 이거 말이죠. 한번 또 넣어주시죠. 물론 지금은 상품 광고보다는 생활 정보의 비중이 더 커진 듯해서 필수로 들어야 할 방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함 작가님, 근처 도서관에 찌질한 위인전이 없어서 희망도서로 신청했던 게 방금 문자가 와서 들여놨으니 열람하세요 라네요. 헌데 전 집에 있는 거 읽어야죠. 집에 구매를 있으시구나. 구매하셨나 봐요. 야, 집에 있으신데 또 희망도서로까지 참. 신청을 하신 거야. 감사합니다. 게다가 우선 대출권이 보름간 부여된다 해서 대출증에 도장 한번 이야. 찍으러 또 가시겠다. 물심 양면으로 진짜 도와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구매 대여까지. 번들 CD님이 아니라 정품 CD세요. 그리고 아까 이 얘기 한번 하고 싶네요. 네. 가옥걸은 아직 정주행을 못했다는 게 네. 가옥걸은 아껴 듣고 싶거든요. 아. 왜 맛있는 건 아니, 아껴놓고 하나씩 꼴단지에서 꼴 찍어 폭풍 먹듯이. 기침을 진짜 네. 폭풍 지금 기침을 이렇게. 간신히 진정시키고 하실 말씀이 자기 방송 피하 당연하죠. 가옥걸은 사랑입니다. 네. 네. 계속 읽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세로미님은 다 좋은데 점점 야한 드립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데 뭐 제가 더해라 덜해라 뭐라 할 처지는 아니지만 정말 계속 그러시면 참 감사합니다. 빅그린 샴푸 거의 떨어졌는데 다시 사야겠네요. 좋은 방송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쭉 오래 가시길 바랍니다. 웃음. 이런 분들이 세로미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세로미는 가업거리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라면 하겠어요. 저봐. 어머나. 바로 이어서 네. 텅스텐님의 네. 사연 읽어드릴게요.
가업걸 성년 드립을 듣고 가업걸 얘기를 왜 여기 쓰냐고요? 성년님 때문입니다. 이게 난리 났던. 이게 저는 뭔가요? 거기다가 글을 못 쓰겠어요. 어머나. 아무튼 성년님이 광고 때문에 아, 이거 여기서 못해요. 한 번. 네. 요거 그 방송 따주세요. 가업걸에서 잘라서 여기다 붙여주시고요. 안 돼요, 그거 못 연습하는 게 써요. 녹음되었는데 컬러링으로 쓰면 대박일 듯. 제 개인적 생각에는 홀장님이 지금 성년님의 욕망을 누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간신히 진정시켜도 네. 가업걸 가서 다 폭발시키고 오기 때문에 업다님이 이거는- 예, 이거 슈퍼스타 K를 들어보시고 가옥거리랑 되게 너 다르구나 그러면서 놀라셨다고 내가 진짜 하시더라고요. 들어봐야 되겠다. 지금 점점 그 비슷해지고 방송을. 있잖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업걸에서는 세롬이가 문장 하나를 완성을 못해요 제대로. 왜요? 몰라요. 거기만 오면 애가 이상해지는 건지 들어오기 전에 뭘 먹고 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문장 하나가 완성되기 전에 끼어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뭐야 그거 막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역시 기자야 기자 양반이야. 기주하는 뭐야 기주하는 아니 거기는 무슨 말을 못 끝내겠어요 진짜. 그래요? 네. 거긴 초단위로 끊어서 가는 그러니까 거니까. 너무 무서워. 저희는 또 이제 경청의 방송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 말은 별로 경청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네, 다시 기침해. 네. 마지막 후기 오늘 소개해드릴 난꽁치님입니다. 네. 아하. 난꽁치님이 정품 케이블 오래 쓰는 법은 그냥 박스에서 꺼내지 말고 위에 사진과 같이 사진 올려주셨었죠. 네. 위에 사진과 같이 USB2 라이트닝 또는 벨킨 케이블을 사서 쓰면 됩니다. 뭔 개소리야 할 수 있겠지만 아이폰 케이블이라고 했지 정품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일단 왜 저게 좋은가 풀어보겠습니다. 정품 케이블 대비 단점은 없고 장점은 내구성이 좋다는 거. 그리고 젠더의 경우 벌크로 팔아서 더 싸다는 게 있네요. 그리고 비품 대비 단점은 역시 비싸다는 거. 하지만 장점은 데이터 전송도 되고 충전 문제도 없다는 게 있네요. 젠더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품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비품의 경우 내구성이 더 허접하거나 또 데이터 맞아요. 전송이 안 되거나 그리고 충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어디 사이트 테스트 보니까 비품의 경우에 충전기 또는 아이폰 발열이 심하게 나거나 충전 번개 표시는 떠 있어도 되려 깎아먹거나 충전이 아주 느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뭐 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전선의 문제일 수도 있고 크크. 그리고 정품 케이블 대비 벨킨 케이블이 가진 최고의 장점은 영수증과 박스만 보관하고 있다면 2년간 1:1 교체로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 좋네. 1년 8개월째 쓰던 케이블이 머리 부분 피폭이 꺾여서 내부선이 보이는데 아무 말 없이 무상 교체해 주셨습니다. 피복이죠. 네, 피부. 네. 피폭은 방사능 그거죠? 그렇죠. 네. 어머나. 폭탄 터졌을 때. 네. 세상. 그 정도의 충격이 있지. 피부. 케이블에서 폭탄이 터졌을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세롬이 양 아이폰 5 액정 박살난 거 어디서 봤는데 고쳤나요? 요번 마무리도 맞네. 박세롬이 소비 간증에 그거 할 줄 알았더니 왜 안 했대? 박세롬이 아이폰 6S 6S로 샀어요? 바꿨죠. 네 맞아요. 정말요? 이틀 전에 바꿨습니다. 네. 무슨 거 오늘 간증 할 줄 알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아니 그거 사실 별다를 게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코코아 기자가 했었잖아요. 네. 작가님이야. 야, 소재를 저기는- 간택하셨어. 네. 아이폰 6S 산 거보다 네. 브라더 소다가 더 중요했다는 거 아니야? 저 근데 이렇게 소는 또 별로 산 거 좋아하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꺼내와야지. 애가 네. 갈수록 뻔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갈수록 뻔뻔해진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가면을 벗고 있는 거죠 지금. 네네. 벨킨이 좀 그 예전 아이폰 그 애플 기기의 어떤 액세서리 부품 중에 또 네. 이렇게 나름 명가로 소문이 나 있는 그렇죠. 회사죠. 차량용 거치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여기 난콩치님이 말씀해주셨던 것 마냥 비싸요. 네. 비품치고는. 아니 그 정품보다 그 벨킨이 훨씬 더 튼튼한 것 같아요. 그런 네. 게 많아요. 네. 그래서 벨킨이 뭐 그냥 정품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그러면 오늘도 숨을 참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 꾸준히 소비 간증을 남겨주시는 TN님, 황기명 후기 남겨주신 월급루팡 19님, 아직 쓰는 남자 폴더폰을 8년째 쓰고 계신 아이고야. 죽은 새들 날다님, 이분 글 오늘 봤는데, 오늘 본 게 아니라 저번 주쯤에 봤는데, 대단하셔요. 그 인증 샷을 보고 나서 장인 정신 느꼈습니다. 저도 봤어요. 컴스테이션 사장님이 영접한 DK 라니스터님, 숫자 라인에 맞춰 소비 래핑을 선보여주신 민경수님, 아이고. 세차에 관해 무료 고찰해주신 청스케님, 너클님은 일주일에 한 번 딴지 라디오에 올라오면서 간만에 목소리 들어서 좋다 하신 할 수만 있다면님, 오래간만에 북적에서 좋았다는 오이시렁님, 이후에 오이시러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딴지 예? 네. 네.
딴지 팟캐스트 색출 작업에 열중 중이신 섹스님, 청년님 목소리가 둔해진 게 감기 걸린 게 아닌가 노심초사에 방송에 집중이 안 된다는 테드님, 동네 자랑해주신 까만머리님, 세로미파 로라파에서 고민 중이셨던 호야팔공님, 그리고 건달삼아 세로미 사랑 꿈꾸는 통닭 슈퍼알라 박기윤님 모두 무한 사랑 애정 빵야빵야 알라뷰 쏘라뷰 그리고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본인의 잘 읽는다 진짜. 갑자기 시키지도 않는데 본인의 표현량을 잘 역시 20대 중반이다. 20대 중반이에요? 네. 2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 오, 감사합니다. 욕심이 많으시구나, 오빠님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욕망. 분이시네. 응.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오이시러가 숨차게 네. 재빨리 읽어준 이유. 네. 본 코너죠. 네. 빨리 들어가야 되죠. 네. 네. 자동차 보험의 네. 이야기를 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지만 그 전에.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회식 때 이따 가서 또 오늘 뭐 이렇게 오프닝 때 뭐 브라더스가 내고 했지만 우리도 가서 가볍게 한 잔 네. 할 텐데 그래서 말입니다. 그 전에. 그 전에 제주도에서 넘어온 물 네. 건너온 제주도 전통주 네. 제주 섬 오가피를 데리고 내려 증류시킨 전통주 토양 토양. 토양. 광고 듣기 전에 네.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토양을 검색해서 딴지마켓에서 너무 팔고 싶지만 오. 전통주는 딴지마켓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음. 법 제도를 살펴본 결과 알코올, 술은 네. 인터넷에서. 전통주는 온라인 중에서도 자사 홈페이지, 자사 그렇게 돼 쇼핑몰이나 있구나. 농협 쇼핑몰 혹은 우체국 쇼핑몰에서 농협 좋다.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딴지 마켓이 말고 토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토양을 검색하시면 네. 고급진 병과 그리고 근데 맛이 진짜 좋아요. 오, 먹고 싶어. 궁금하다. 하지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은 안 되겠죠. 자동차 보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창조 경제 위원회. 예. 본 코너죠. 창조경제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지금 피트로 각종 먹을 것들 네. 저희가 지금 비인간 게스트가 한동안 없었는데 지금 제 왼쪽에서 그 업다님께서 저희 본 황치를 드셨고요. 저희 우편에 박세로비가 얼음골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네. 빨간 사과를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입술로. 붉게 물들여 먹고 있습니다. 야한데 그 뭔가. 드시고 있는 동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비인간 게스트가 뜸했는데 이제 다시 속히 모셔야겠어요. 제가 그래도 오늘 GP를 완료한 상품 페이지가 네. 얼짱 쭈꾸미. 어머. 귀엽다. 네. 얼짱 쭈꾸미. 얼짱 쭈꾸미에서 오. 쭈꾸미가 얼짱인 거냐 네. 생각했는데 얼얼하게 맵고 짱 맛있대 오는 거예요. 양념된 쭈꾸미인가요? 네, 양념 오. 쭈꾸미 냉동 상태로 오시면 해동 시키신 다음에 네. 해동 따로 시킬 필요도 없어. 그냥 구우면서 네. 볶으면서 거기에 약간의 양파 등등 채소를 추가해서 볶으면 웬만한 쭈꾸미 맛집 수준의 맛을 기가 막히겠네. 기가 막히게 거기에 느낄 수 아까 그 전통주를 마시면은 토양을 마시면 훌륭하다. 이게 바로 낙원이죠. 얼짱이 한때 제 별명이기도 했죠. 얼굴 짱커. 아유, 좋아할 줄 감히 알았어. 게스트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민망스럽습니다만 저 얼굴 크기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 가소로워요. 네, 저만한 사람은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아이고. 머리카락이 가려져서 그렇지 상당하시네요. 네, 간만에 도전 의식이 한번 생기는데. 도전하지 마세요. 네, 저는 군대 이후에 네. 야구 모자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맞지도 않을 뿐더러. 새해 선물로 하나 드리고 싶네요. 저런 그런 경우 있죠. 왜 그 빵 모자 있잖아요. 비니 모자 같은 거. 네. 그거 쓰면 콘돔 되시는 분들 있어요. 업다님이잖아요. 전 안전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 정도로 꽉꽉 채우는 게 그렇죠. 머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달려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축복스러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항상 그건 업다님은 남고. 그렇대요. 네. 뭐 야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되지. 그 거의 없다가 맞는 콘돔이 거의 없다예요? 뭐 그렇습니다. 어머나. 이거 이상해지고 있어요. 네, 금주 창조경제위원회의 주제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한 중반까지만 해도 창조경제위원회 주제를 저희 시사 이슈화
엮었죠. 엮었잖아요. 네. 한번 엮어볼게요. 오늘. 한 김에. 이거 엮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홀짝 네. 엄청나요. 네, 홀짝 기자님. 오늘 이번 주에 그 대학 교수님께서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나왔잖아요. 아. 혼용무도. 네. 네. 혼란스러운 운주가 정말 길 없이 운영하고 있다. 정말 저희 레이디 각하께서 네. 정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계시죠. 국정을. 그렇죠. 문제는 그게 지금 차가 네. 마티즈가 아니라 네. 한 8톤 트럭 정도라는 네. 게 8톤 트럭을 8차선에서 그렇죠. 꽉 막힌 8차선 도로에서 휘젓고 다니고 계시다. 아이고. 네. 근데 이게 또 슬픈 게 뭐냐면 큰 차, 튼튼한 차들, 네. 힘 있는 자들은 별로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작은 차, 자전거, 보행자들 쓸려 나가고 있죠. 네, 막 쓸려 나가고 있는데 네. 쓸려 나가고 있어서 왜 그렇게 운전하냐고 삿대질을 하면 다른 큰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내쫓죠. 꺼지라고 이 도로에서. 너 이분이 누구신지는 알고 지금 그렇죠. 삿대질하는 거야? 네. 정말 이제 내일 모레면 병신년이 다가오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하여 저희는 자동차를 정말 잘 몰아야 됩니다. 나라도 잘 몰아야 되고요. 그렇죠. 진짜 열받는 건 국가는 잘 몰지 못한다고 해서 보험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자동차는 보험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다행이네. 자동차 보험의 세계. 네. 제가 새 차를 사고 나서 네. 보험 얘기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한번 속 시원히 업다님께 털어놓고 네, 상담을 받아봤자 이미 가입했기 때문에 달라질 건 없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얼마냐고 물었더니 싫어 안 말할래 방송에서 말할 거야라고 새침하게 자, 말씀을 그러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새침대기. 네. 준중형 세단을 산 네. 만 32살의 만 운전자가 31세. 네. 다이렉트 보험으로 네. 1년 보험을 가입하면서 가입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특별한 만한 거는 그래봤자 이제 대물을 10억으로 했다는 건데 그거 몇천 원 차이니까 네네. 대략 얼마 예상하십니까? 왠지 맞춰야 될 것 같은 네. 강렬한 책임감이 엄습하는데 네, 보통의 경우죠. 보통의 경우 지금까지 운전 경력이 있었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제가 있었죠. 옛날에 영업도 했었고. 있었습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자차를 넣고 네. 블랙박스 있으셨나요? 블랙박스인데 지금은 있는데 거기 넣지는 않았어요. 넣지는 않으셨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50만 원대 후반 정도 예상합니다. 네. 저는 아이씨 눈물 나. 이거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제가 예시를 넣어놨거든요. 네네네. 그때 밝혀주시죠. 그럴까요? 지금 네. 밝히면 안 될까요? 지금 밝혀주시죠. 조금 있다가. 알겠습니다. 네. 저는 호구를 당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럴 네.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많이 냈습니다만 많이 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사고가 있었나요? 그건 이따가 예, 제가 이따가. 상담을 통해서. 네. 자동차 보험은요 의무보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네. 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아니라도 네.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네.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 차량 소유주.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벌금이 내죠. 네. 그러면은 내가 차를 만약에 구입을 했어요. 네. 몇 달 안에 뭐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어요? 아니죠. 차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네. 자기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의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필요 서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내 소유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겁니다. 특히 신차의 경우에 네. 임판을 달고 나오잖아요. 임시번호판. 네.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동안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임시번호판을 달 수 있는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 기간 내에 보험 가입해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을 때도 네. 차량 판매한 업체에서 기본 들어있죠. 개인 대물은 가입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는 상태예요. 임시번호판 네. 상태에서는. 그리고 본인이 임판 떼고 이제 진짜 번호판 받기 전에 가입해 놓고 네. 번호판 받아야 되는. 필수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대본을 섞어서 제가 평상시 궁금했던 것까지 네. 여쭤볼게요. 다이렉트 보험과 일반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일단 자동차 보험의 유관 역사를 간단하게라도 알아봐야 됩니다. 네. 네.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용 보험이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으로 나뉩니다. 네. 네. 생명보험은 당신의 생명을 놓고 베팅을 하는 거죠. 네. 보험회사는 베팅이라고 베팅입니다. 보험회사는 당신이 죽지 않을 거야라는 곳에 베팅을 한 것이고 네. 나는 내가 죽을 거다라는 것에 베팅을 한 게 네. 생명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몸이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 재산이 기준이 되는 게 화재보험입니다. 음. 화재보험이 뭐 불났을 때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네. 물론 불도 포함이 됩니다만 나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네.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는 게 화재보험인데 네. 그 화재보험의 한 줄기가 자동차 보험이고요. 아.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합니다. 네. 누군가가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설계를 해갖고 오죠. 네. 거기다가 사인을 하면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음. 그럼 당연히 설계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네. 수수료는 대부분 뭐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지금 업계는 제가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최신의 동향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일했었을 당시에 화재보험 같은 경우 수수료가 10%에서 15% 사이였어요. 그 10에서 15%는 음. 보험액을 몇 달치의 기준에 10% 15%인 거야? 환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것도 보험의 종목마다 다릅니다. 네. 근데 뭐 저축보험도 있고 정말로 생명보험도 있고 네네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환산, 그러니까 내 실적으로 잡히는 금액이 거의 고객님들이 한 번 내는 돈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네네. 한 150%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네. 120, 네. 130 뭐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거고, 보장성 보험이라고 해서 그 사람 몸땡이나 네. 다쳤거나 죽었을 때 나오는 보험에 대해서는 환산 금액이. 환산 금액이 크죠. 음. 그만큼 보험회사가 수익을 많이 올릴 수 네.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보험회사는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에서는요. 네. 하지만 저축형 보험은 어때요? 돌려줘요. 시기가 되면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설계사 수수료도 보장성 보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계셨을 때 네. 그냥 대충 봤을 때 네. 한 달에 한 15만 원짜리 생명보험 네네. 보장성 대박이네요. 보험을 네. 들었을 때 얼마 정도 떨어지나요? 제가 한창 영업을 했을 때는 태아보험이라는 걸 가지고 영업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애를 네. 대상으로 네.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생명보험에서도 태아보험이 있고 화재보험에서도 태아보험이 있었습니다. 네네. 보통 저희가 영업을 하면 두 개를 다 팔아요. 네네. 두 개 다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사실 화재보험만 있으면 됩니다. 네. 생명보험이 태아보험이 보통 한 3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네. 한 달에 3만 원, 많이 뭐 환급을 좀 나중에 많이 받겠다 싶으면 4만 원, 5만 원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한 건을 팔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 대략 15, 20 뭐 이 정도. 근데 이건 업계 동향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렇죠. 모르니까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네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네. 좀 비슷하게 계산을 해보시면 15만 원짜리 한 서너 건 팔면 한 달이 풍족하죠. 그 그렇죠. 설계사는. 그러면 그 수수료는 매달 나가는 게 아니고 계약했을 당시에 한 본인이 번만 정해서 가는 받을 수 있어요. 어. 내가 한 방에 다 받고 싶다 그러면 한 방에 받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설계사들이 좀 하도 이직률도 많고 실직률도 많으니까 네. 회사에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을 아.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 총액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총액은 있죠. 수수료 총액이? 네, 수수료 총액이 있고 그걸 나눠서 받을 것이냐 네. 아니면 한 방에 받을 것이냐. 음. 그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거의 다 한 방에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이렉트 보험이라는 건 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인 화재 보험입니다. 네.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생긴 사고나 내가 남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이것도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네. 그런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환산 금액이 달라요. 가령 내가 자동차 보험 100만 원 냈다. 네. 설계사가 가져가는 금액은 15%에서 10% 사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12, 3만 원 정도 받아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다이렉트 보험이라는 건 중간 과정인 설계사를 없애버리고 회사와 고객이 1대1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설계사 수수료를 그냥 빼주는 거죠. 오. 대신 그러면, 다이렉트 보험은 직접 설계사를 만날 수는 없어요. 전화를 훨씬 통해서. 좋은 거 아닌가요? 좋죠. 우리가 그 좋습니다. 은행 적금 들 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적금 드는 거 그런 거랑 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런 건가요? 그러면 결국은 그 보장이나 서비스 자체는 아예 차이가 없는 거네요. 같은 회사. 차이가 미묘하게 있어요. 어떤 미묘한? 굉장히 미묘한데 네. 가령 뭐 예를 들어 보죠. 삼성화재가 지금 네. 네. 전국의 자동차 보험 중에 거의 80% 이상을 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렉트든 아니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든. 네. 근데 희한하게 삼성화재는 이게 거의 반반이에요. 다이렉트랑 네. 가입률이요? 왠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다 다이렉트로만 가입을 할 것 같잖아요. 네. 싸니까. 그런데 이제 설계사를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게다가 아직 다이렉트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가 좀 접근하기 어려움을 겪는 또 나이 그렇죠.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네. 있고. 그렇죠. 뭔지 모르는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본인 인증서 깔고 이래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냥 네가 와라 이래가지고 거기다 사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가입을 한 사람이건 네. 아니면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한 사람이건 간에 네.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긴급 출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자회사에서 출동을 하게 되죠. 네. 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줄 서 있는 뭐 현대, 동부 이런 거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다이렉트로 가입을 했던 사람과
그리고 일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한 사람이 사용하는 긴급시동이 달랐었습니다. 달랐었어요. 달랐었어요. 요즘엔 같이 가는 게 트렌드이긴 한데.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국에 정비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걸 네. 때 계약해가지고. 그렇죠. 예, 중소규모의 보험회사들은 직접 자기네들이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손님들한테까지 전부 다 이 자사의 출동 업체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예 차이가 없진 않습니다. 근데 가입을 하시는 분께서 피부로 느낄 만한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보장 자체는 뭐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계약 내용이 똑같은 거고 네. 서비스의 품질이 예전에 좀 달랐었는데 지금은 또 그 또한 없어지는 추세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군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다이렉트라는 걸 들고 들어온 곳이 교보였습니다. 아, 그랬던 것 같네요. 교보 악사죠. 네. 교보 악사 할아버지 나오는 광고. 맞습니다. 네네. 그 할아버지 아직 살아계신가 모르겠네요. 네. 교보 악사에서 맨 처음 자동차 보험을 다이렉트로 진행을 했을 때 네.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죠. 그렇죠. 무슨 뭐 영업사원들한테는 진짜 지옥 같은.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기본적으로 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네. 설계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음. 그 설계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내가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도 팔 수 있고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도 팔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참 유행을 하던 게 그거였죠. 회사별로 비교를 해서 네. 어느 보험회사가 당신이 제일 싸게 나온다. 라는 걸 찾아주고 그 계약을 그 회사에 넘기는 거죠. 아 그건 정말 정말 합리적 대행 서비스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리점을 차려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설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네. 일종의 개인 사업이 된 거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이 다이렉트라는 건 이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설계사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들 정보를 오픈하지도 않아요. 설계사한테. 네. 네. 그럼 내가 현대해상 설계사고 삼성화재 설계사를 같이 하고 있으면 네. 이 두 개를 다 전산을 만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이렉트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설계사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던 시절에는 네. 네. 각 회사별로 다 산출을 해서 어느 회사가 내가 제일 싼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이렉트라는 저렴한 보험 상품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회사별로 비교를 해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다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하려면. 자기가 직접 그 회사마다 다 전화를 돌려보지 않는 이상. 인터넷으로 견적을 뽑던가. 예전에는 그걸 앉아서 다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불가능해졌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네. 네. 일종의 보면 유학을 갈 때 왜 유학원이라는 역할인 그렇죠, 그렇죠, 거네요. 음. 네. 지금은 제가 그 다이렉트 보험 되게 재밌는 게 또 다른 회사들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 견적 산출이 가능한데 네. 삼성화재는 또 다이렉트 보험 가입할 때 전화로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맞습니다. 무조건 인터넷으로만 해야 돼요. 이게 약간 좀 역학관계가 재밌는 게 조금씩 달라요. 예, 보통 보험회사는 우리나라 모든 보험회사는 삼성이 제일 먼저 하면 다른 회사들이 따라합니다. 화재의 그런가요? 경우인 예, 건가요? 아니면 화재도 그렇고 생명도 그래요. 아 그런가요? 점유율이 두 개 다 90% 가까이 되니까요. 네. 삼성화재가 다이렉트 보험을 맨 처음 시작하진 않았어요. 맨 처음 시작한 건 교보 다이렉트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교보 다이렉트를 위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규모의 보험회사들이 다이렉트를 막 연달아서 실시를 합니다. 네. 네. 삼성화재 쉐어를 야금야금 먹기 시작했죠. 음. 삼성화재에서 머리를 굴립니다. 요것들 봐라. 그래서 자기는 아예 두 스텝을 나가버린 거예요. 보통 전화를 하게 되면 전화 받는 상담원의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렇죠? 그러면 삼성에서 그것마저 빼버린 겁니다.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보험비를 조금이라도 더 쓰게 인건비를 했군요. 최대한도로 압축해버린 거죠. 아예 없게.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객이 들어와서 설계를 자기 손으로 해야 되는 거죠. 대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삼성화재 서비스를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인터넷하고 친숙한 분들만 가입하기 쉬운 조건이겠네요. 그렇죠. 본인 인증서를 컴퓨터에 깔지 못하시는 분은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 쪽에서도 네.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린 결단인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파이는 아예 그냥 제낀 거니까. 네. 그런 분들은 삼성화재 설계사들이 있죠. 그렇죠. 그걸로 대체를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건 이미 그 설계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인맥 영업이랄까요? 뭐 어쨌든 그런 고객 관리는 거의 끝까지 갔다고 봐야죠. 끝까지 갔다고 보기 때문에 아. 아예 그냥 인터넷으로 다이렉트 못 가입할 사람은 그냥 설계사로 다 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결국 대한민국은 삼성의 손아귀에서 놀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남들이 한 스텝 더 앞서가니까 삼성은 열받아서 두 스텝을 더 나가버린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업계에서 삼성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이게 좀 그냥 나가버리면 돼. 그냥. 다 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을 네. 실시를 그런 해버리는 거가 겁니다. 아마도 삼성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1등주의가 막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으로 다른 보험회사들이 삼성을 따라가고 있어요. 네. 전부 다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걸 또 막 뒤따라서 만들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롯데가 만들었죠. 되게 업계 그런 회사들 얘기 들으면 재밌는 게
되게 삼성의 모든 면에서 그런 식으로 표준을 만들어 나간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업계 표준이에요. 네, 심지어 나쁜 짓도 똑같아. 그렇죠. 그 어떤- 왜 우리 네. 예전에 방송에서 그 재벌들 그 상속세 네. 피 껴가려고 하는 것도 네. 그 삼성 밑에서 그 법 저기 하는 그쪽 그 이제 뭐 사내 뭐 변호사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 네. 집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아, 저기 뭐야. 김현장보다 연봉이 세니까요. 네. 어. 제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법은 어쨌든 고정돼 있는 제도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건 어떻게든 만들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제 삼성이 제일 먼저 보여주잖아요. 길을 뚫어 놓으면 네. 송사리들이 그 뒤로 따라가는 왜 거죠. 밑에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되는구나. 다 따라서 이제. 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정말 그 상속세나 이런 세금과 관련돼서는 거의 우리나라 이제 그 입법부라고 해야 하나, 세무 네. 쪽 이제 그 기관과 거의 삼성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늘 삼성이 승리합니다. 네. 90% 이상의 확률로 승리하죠. 네. 그래서 다이렉트와 이제 일반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중간에 한 명 끼느냐 안 끼느냐.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이 실시한 새로운 다이렉트. 그마저도 이제 전화 받는 사람마저도 철저하게 배제한 네. 인터넷 정말 전화. 레알 다이렉트가 있는 거죠. 음. 보험료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보험 수가가 삼성이 제일 비싸거든요. 네. 똑같은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해도 네. 가령 뭐 예를 들어보죠. 뭐 요즘 실비보험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세롬 씨가 삼성에서 실비보험을 들었어요. 실제로 예, 들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오이시러님이 네. 메리츠나 네. 이런 중소기업, 중소보험 회사에 가입을 했어요. 네. 그럼 보험료가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음. 기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뭐 예. 어떤 제품에서도 삼성께 좀 더 비싸듯이 예. 그래서 설계사들 싸움에서는 항상 삼성이 졌어요. 비싸니까요. 가격을 놓고 비교하는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할인율은 이제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삼성 다이렉트의 할인율이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해졌습니다. 전화로 평균으로 네, 그렇죠. 치자면 전화로 들어오는 롯데 같은 회사의 자동차 보험료나 네. 아니면 내가 삼성에 들어가서 직접 설계를 하는 거나 얼추 이제 엎치락 뒤치락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이제 삼성을 따라서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을 새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요. 요새 진짜 그 다이렉트 얘기 나와서 말인데 자동차 네. 보험뿐만이 아니라 뭐 생명보험이나 그렇죠. 그 개인 보장성 보험 같은 것들도 이젠 다이렉트가 다 나와 있더군요, 거의. 그렇죠. 이제 거의 설계사는 잊혀진 직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커요.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영향력이 좀 있잖아요. 아직은 있습니다만 그게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그래서 항상 그 고민인 게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고 네. 어머님이 이제 지인들이나 그렇죠. 어머님을 설계해 주신 분들을 자꾸 소개해 주려고 네. 하시면 저는 이제 좀 이제 그 트렌드에 좀 어머니보다는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그렇죠. 있는 세대니까 네. 암만 머리 굴려도 다이렉트 보험보다 쌀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쌀 수 설명해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음. 근데 거기서 이제 막 그거를 단호하게 또 어머니 그 면이 있는데 그쵸. 거절하기도 약간 뭐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 지인 영업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 것도 삼성이고 아 그래요? 예, 전국의 아. 아파트 부녀의 회장들을 모조리 포섭한 것도 삼성입니다. 아. 역시 그래서 엄청나게 쓸어 담았죠. 대단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아줌마들의 힘이 아 그럼요. 최고라는 걸 삼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그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죠. 네. 왜냐면 그럼 저희가 다이렉트를 이제 가입해야 된다고 진짜 뭐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론 네.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대인 배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그 자동차 보험 이렇게 보면은 배상 한도의 설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인이든 대물이든 네. 이거 뭐 어떻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간단하죠. 내가 차를 몰다가 네. 사람을 치는 경우가 있고 남의 차를 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남의 차를 쳤는데 그 앞에 그 차 안에서 타이거 우즈가 걸어 나온다든지 몸값이 타이거 우즈가 뒷목을 잡으면서 나오는 거. 근데 What 좀 the fuck 이러면서. 진짜 그 약간 올드하시다. 타이거 우즈 이제 많이 쳐졌는데. 그럼 제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스테판 커리 같은 애들이 나오는 다행이다. 거예요. 마이클 조던 하실 줄 알고. 심했다. 죄송합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예, 스테판 커리가 나왔어요. 스테판 커리가 나오는 뒷목점에서. 거예요. 네. 그 친구가 3점 슈터잖아요. 네. 근데 이 오른쪽 손목을 움켜쥐면서 네. 쉣 이러면서 나오는 네.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일을 못 하게 돼서 네. 발생한 손해까지 내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자, 박세롬님이 지금 입으로 네. 입과 손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사가 입과 손을 다 다쳤어. 그러면 일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손해도 당연히 내가 보상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는 걸 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친 것뿐만이 아니라 네. 다침으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적 손실에 대해까지 이제 배상하는 게 보장해. 대인 배상이죠. 그게 대인 배상이라는 거죠. 네. 대물은 뭐겠어요? 다 이제 물이니까 차에 대한 거겠죠. 네. 보통은 차에 대한 건데
그래서 왜 아버님들이 도로에서 운전을 하시다가 외제차를 만나면 차선을 바꾸시잖아요. 네. 네. 피해가야 된다면서. 음. 대물 보상 한도는 보통은 1억이었었어요. 네. 처음에는. 네. 1억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실. 네. 국산차끼리 사고 나봐야 네. 아무리 크게 상대방 차가 폐차가 돼도 3-4천만 원이면 퉁쳤거든요. 막말로 한 5대 받지 않는 이상 1억짜리 안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자동차 보험 업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나타를 몰고 가시던 네.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모 기업의 과장분께서 네. 앞에 가는 차를 때려봤는데 그 차가 그 차를 싣고 가는 차 있잖아요. 그 차를 싣고 트레일러. 가는 차, 예. 네. 차를 싣고 가는 차였는데 그 위에 실려있던 차가 페라리였습니다. 자, 아버님께서 소나타를 힘껏 받으셨는데 그 차가 앞에 이제 그 도로변에 그 돌을 박으면서 네. 위에 실려져 있던 페라리가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어머나, 어머나. 다리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네. 박살이 났죠. 그래서 대물 보상 금액이 3억 6천만 원인가가 네.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대물 보상 한도를 1억으로 가입을 하신 분이셨죠. 2억 6천을 자기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고 한 번 내서. 그래서 내셨나요? 내셨어요. 한 20년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나, 어떡해. 이거에 대한 어. 다양한 변종이 있어요. 이 썰에 아시죠? 네, 맞죠. 알고 봤더니 정말 많죠. 뭐가 있냐면 네. 약간 뭐 이제 저기 밑에 이게 낙차 큰 도로 위에서 뭐 람보르기니를 때려봤는데 람보르기니가 밑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뭐 4, 5억이 나와서 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더라 이런 식의 변종 썰이 되게 많아요. 그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런 썰들이 마치 도시계담 같은 썰들이 네. 경각심을 미친 듯이 일깨워줬죠. 그래서 외제차 보면 속도를 줄이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또 사회적 영향이 있죠. 요새 외제차 점유율이 15%를 훌쩍 넘었어요. 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훨씬 넘을 거고 그 중에서도 강남권이라면 아유, 장난 아니죠. 거의 1대1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소나타랑 아우디를 거의 같은 확률로 볼 수 있어요. 네. 어. 그래서 렉서스의 별명이 강남 강남 소나타인 소나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올랐죠. 많이 대물 올랐습니다. 많이 가입하는 사람들의 저기 대물 수준이. 심리가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자 새로미 씨가 지금 차가 없지만 그냥 한 대 샀어요. 면허도 없는데 그냥 집에 놓으려고. 보고 있으면 너무 그런 좋은 사람이니까.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 그냥. 그래서 샀어. 아, 행복해. 그렇지. 그런 경우에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대인 배상과 대물 보상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네. 그게 최하가 얼마인가요? 최하는요. 이제 2016년 4월 달부로 네. 갱신이 될 거예요. 원래는 대인이 1억 네. 그리고 대물이 1,000만 원이었었어요. 네. 차를 운행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만 가입을 해도 충분하겠죠. 네. 그런데 2016년 4월부로 대물이 2천만 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아예 운행을 안 하고 난 사고 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해도 네. 이거는 법적으로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차를 소유할 수 있어요. 이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고요. 네. 그 외의 담보들은 이제 내가 취사 선택해서 넣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요새는 대물을 말이죠. 한 1억으로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말씀드릴게요. 요새는 거의 5억 아니면 10억 하거든요. 근데 저도 10억으로 했어요. 네. 근데 이 이유가 당연히 이제 뭐 외제차 진짜 재수없게 이제 원샷에 한 외제차 3대 때려 박으면 그렇죠. 정말 10억이 돼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네. 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1억 그 대물 한도를 1억으로 하는 거하고 10억으로 하는 거하고 10,000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액에. 1년에? 아, 네. 그래요? 1년에 10,000원 차이가 안 나요.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왜 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률이 낮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호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재수가 없어서 외제차를 3-4대 네. 때려박는 일이 실제로는 잘 벌어지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아. 그렇죠. 통계의 싸움이죠. 통계 싸움이죠. 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외제차를 보면 안전운전을 해요. 방어 운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면 외제차랑 사고가 나도 1억 안에서 퉁칠 수 있어요. 엔간해서는 정말. 감가상각도 있고 네,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수리 비용이라는 게 차값만큼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그렇다고 사람이 사고 나서 완파를 낼 정도의 교통사고는 정말 그렇게 떨어지지 네. 않는 이상은 또 그렇죠. 안 그쵸. 나니까 잘. 그리고 뭐 사람이 죽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네. 근데 이게 교묘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10억에 많이 한다는 건 그게 네. 교묘하게 맞아 떨어진 거죠. 사실 확률이 그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좀만 올려도 10억으로 할 수도 있는 여건이기도 하거니와 그렇죠. 네. 사람들한테 하지만 공포의 크기는 충분히 어. 내가 차라리 10,000원을 더 내고 말지. 그렇죠. 그 왜냐면 심리. 그게 약간 우리나라가 사회가 서글픈 이유기도 한데 내가 재산이 파탄나면 네. 그러니까 내가 파산이 되면 네. 혼자 죽는 게 사회적으로 아니지.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혼자 죽는 게 혼자 아니죠. 죽는 게 가정이 아니지. 있는 경우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냥 돈이 마이너스가 되면 빵원이 돼도 그냥 그때 생각하는 파산의 의미와 지금 우리나라 사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네. 가정의 경제적 파산의 의미는 정말 다른 차원의 완전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예요. 지금은 뭐 거의 그냥 가치 죽자가 돼버리니까. 동기화진 네. 돼버리는 거죠, 그냥. 네.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대인은 기본적으로 1억까지는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대인 2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취사 선택해서 넣으면 되는데 네.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게 되면 대인에 대한 보상은 무한대 금액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인 1, 2가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네. 내가 실제로 스테판 커리를 차로 때려 박아서 죽여도 네.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다 해줍니다. 네. 내 돈이 나갈 일은 없죠. 대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업계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네. 이제 지금 제가 직접 영업을 하지는 않고 이제 영업 관리 쪽에 있는데 네. 통계 자료를 매번 보면 전 보험회사 통틀어서 1년에 1억이 넘어가는 사고가 끽해봐야 3억? 아니 3건? 아. 4건? 네. 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인 거죠. 내가 살면서 살아봤는데 내한테 재수 없는 일은 내가 로또는 안 돼도 네. 내가 재수는 별로 없더라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10억 넣는 겁니다. 홀장님. 거기서 그리고 네. 그 10,000원이 안 되는 돈에 비해서 그렇죠. 그 내가 이만큼을 보장받았다는 안도감이 훨씬 커요. 아, 그럼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드는 게 있죠. 근데 결국은 이 보험도 네. 뭐 저기 서비스업입니다만 손해보는 서비스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제차의 이제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네. 앞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그리고 차값도 계속 비싼 차를 사람들이 더 많이 몰게 되면 네. 이 대물 한도의 이 돈도 당연히 올라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통계적으로 그런 사고가 뭐 1억 넘게 배상해 주는 게 1년에 3건 났을 때랑 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30건이 됐다. 네. 그러면 그만큼 또 올리는 게 또 그렇군요. 정상적인 또 그렇죠.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장 15년, 20년 전만으로 가더라도요. 1억이 넘어가는 사고는 뭐 10년에 한 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정도였구나. 근데 지금 요새는 많이 늘어난 거죠. 도로의 비싼 차가 진짜 불과 10년 전하고 비교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신사동 고개 가보면은 안 난리가 비싼 나요. 차가 진짜 없어. 그 뭐 스포츠카는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기본 단가대 자체가 비싼 차들이 워낙 많아졌고 네. 거기 가면 내 차가 되게 희귀해. 네. 맞아요. 음. 예전에 뭐 그 기억나세요? 뭐 국내 마이바흐 뭐 8명만 갖고 있다. 맞아.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마이바흐 몇 대인지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없어요. 하긴 외제차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보이긴 하니까. 많이 늘어났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점유율 15%가 넘었다는 건 정말 많이 높아진 거거든요. 네. 숫자가 작아 보일 수는 있어도 이제 그러면은 네. 대물 보상액의 차이가 조금 커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높은 금액을 선택할수록.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각 회사별로 이런 특약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외제차 충돌 특약이라고 해서 외제차 뭐요? 외제차 충돌 특약이라고 하죠. 특약은 뭐예요? 자, 내가 한국차를 박았을 땐 네. 2억까지만 보상이 돼요. 네. 하지만 외제차를 박았을 땐 네. 10억까지 보상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특약을 특약.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더 추가하는 약정인 거죠. 건 바이 건이죠. 근데 골 때리는 게 3중 추돌, 4중 추돌 이런 경우에 애매해집니다. 그렇죠. 자, 내가 외제차 껴있고. 외제차 충돌 특약을 들었어요. 네. 근데 내가 소나타를 타고 가다 그랜저를 박았네. 근데 그 그랜저가 앞으로 나가면서 벤츠를 박았어. 자, 그럼 나는 도대체 외제차랑 추돌 사고가 난 걸까요? 국산차랑 추돌 사고가 난 걸까요? 그래서 이 특약도 애매하네. 실제적으로는 그다지 큰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요. 차라리 대물을 올리시는 게 불안하시다면. 그러면 대물 보상은 한 종류인데 한도 금액이 다른 거고 그렇죠. 대인 배상은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인 배상이 두 가지인 거예요. 대물도 엄격하게 보면 두 가지 나눠져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인이나 대물이나 원, 투가 있습니다. 네. 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에서 이것만은 꼭 가입을 해라라고 정해놓은 금액이고, 기본적인 거. 예, 네. 투는 보험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게 특약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이렉트 가입할 때 뭐가 있냐면 네.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가 있어요. 아, 이거 아주 말 많은 겁니다. 네, 이게 뭔가요, 도대체? 자, 지금 대인하고 대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내가 내야 될 돈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내주는 겁니다. 네.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내가 다쳤을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내가 다쳤을 때 내가 병원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아, 근데 네. 그리고 또 골 때리는 게 우리가 하나씩 갖고 있는 실손보험. 네. 실손보험에서 대부분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입원이나 치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 네. 잘 모르시는 내가 경우는- 당했던 냈던? 네. 특약에 보면 졸라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네. 아유, 작은 게 자동차 사고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특약 안 읽어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보험회사는 책임지지 않죠. 그렇죠. 그쵸. 계약서가 짱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고로 인한 상해, 그러니까 내가 다치거나 죽었을 때 네.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게 자기 신체 사고와 네. 자동차 상해입니다. 원래는 자기 신체 사고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네. 자기 신체 사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보상을 좀 더 빵빵하게 해서 새로 만든 게 자동차 상해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이는 뭔가요? 차이가 있죠. 일단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가 더 비싸요. 네. 근데 비싼 게 뭐가 있으니까 비싸겠죠. 그쵸. 뭐가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령 내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구급 사고라고 치죠. 네. 뭐 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료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럼 이게 구급 사고라고 치면 보험회사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네. 구급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얼마를 지급한다. 네.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정액 보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정액이라고 해서 이상한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부상을 당한 급수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나오게 돼 있고 그 금액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내가 팔이 부러졌는데 팔뼈가 늦게 붙어 다른 사람들보다. 네.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건 보험에서 아동 케어. 내가 그거 네 사정까지 봐줘야 되느냐. 음. 근데 나는 그것까지 내가 사정을 봐줬으면 좋겠어 보험회사에서. 네. 그러면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은 그러면 보장 네. 뭐 그 특성이나 범위의 차이인데 네. 자기 신체 사고 슬러시 자동차 상해하면 정말 다른 종류의 뭔가 네, 보상인 그러게요. 것처럼 느껴지게 네. 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것도 자기 신체 사고 원투로 하든가. 그러니까. 참 신기하네. 참 자동차 복잡하다. 상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이게 실제적으로는 실비보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쓴 병원비를 그대로 돌려주거든요. 그렇네. 음.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어머니께서 보험 일을 하셔가지고 네네. 엄마한테 아, 맞다. 엄마 혹시 뭐 말해줄 거 없냐고 여쭤봤더니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상해랑 자기 신체 사고 중에서 이게 보험료가 차이 나긴 하지만 자동차 상해 무조건 이걸로 아. 가입을 하라고. 근데 진짜 네. 골 때리는 사실은 뭐냐면 최근에 가입한 저도 제가 뭘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요? 기억이 안 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신체 사고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음. 아, 그 대신 저는 저기 운전자 보험을 들었죠. 네. 그럴 경우에는 좀 괜찮지 않나요? 그건 좀 이따 뒤에서 아.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나 네. 그런 경우를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자동차 상해 가입을 해야 될 것만 같아요. 네. 하지만 네. 보세요. 차량을 가지고 가장 많이 나는 사고가 뭘까? 접촉 사고. 차대 차 사고겠죠. 예, 예, 네. 예. 그렇죠? 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네. 잘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때려박는 사고가 얼마나 될까요? 흔치 않죠. 흔치 네. 않죠. 자동차 대 자동차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차에서 대인으로 나를 보상해주겠죠. 아, 맞네. 네. 그쵸? 내가 100%가 실이 아닌 이상은 그쪽에서 그렇죠. 나를 해줘야 되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중으로 안 내가 되죠. 받아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없죠. 실비보험은 이중으로 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렇구나.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나 결국 내가 이걸로 인해서 돈을 타먹을 확률이 생기는 건 나 네. 혼자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거든요. 아.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나 생각보다 혼자 많지가 않아요. 가다가 그러네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내가 사고를 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말 보험이 이렇게 보면 정말 네. 통계의 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 자본주의 사회의 통계학이 만들어낸 거의 꽃이죠. 정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게 불안을 팔아먹는 미묘하다. 거구나. 그 여기서 잠깐 이제 주의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인터넷 은행 얘기를 하면서 네. 인터넷 은행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은행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네. 사람의 성향이나 특성을 파악해서 대출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담보와는 별개로. 네네네. 가만 생각해보면 보험에도 그런 게 앞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네. 운전을 할 때 좀 네. 부주의한 경향이 있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빅데이터 분석 내지는 네. 뭐 어떤 그 취향이나 이런 것까지 이렇게 발전돼서 그게 만약에 적용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은행 대출에도 적용이 된다면 자동차 보험에도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보험은 이미 그런 부분에 그쵸.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그죠? 아, 직- 그런가요? 직업이나 이런 쪽으로는 돼 있죠. 뭐 아, 영업을 네. 하고 있으면. 아니 이 사람이 사고 기록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건 네. 그쵸. 그거는 그쵸. 어. 그거는 기존 기록. 네. 저 새끼가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보다가 사고를 냈는지 아니면 차 음. 안에서 코딱지를 후비다가 사고를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음. 어쨌든 사고를 많이 낸 새끼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사고를 많이 내면 새끼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너무 사측 입장 아닙니까? 돈 많이 내는 새끼가 되는 거죠. 근데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 보험료 많이 내주니까요. 음. 많이 내주기도 하고 음. 많이 그것을 받아쳐먹- 핑계로 어쨌든 통계적으로 그게 네. 올라가면 전체 보험 수가를 올리는데도 굉장히 지대한 도움이 되죠. 공헌을 할 수 있죠. 진짜 새끼들은 그렇네. 그런 사람들이죠. 사고 한 번도 안 내는 사람들 있죠.
사고 한 번도 안 내고 굉장히- 꼬박 할인되는 거 다 받아 챙기는 그렇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두 분께 사과를 네. 두 가지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 거의 없다님의 발언으로 해서 상처를 입었어요. 스테판 커리 씨와 그리고 네. 아, 그 네. 새끼가 버는 돈이 얼만데. 네, 그리고 방금 새끼를 지칭당하신 그 아.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아, 저는 사측의 아니, 입장을 본인이 잠깐 찔렸다는 거야. 대비했던 것 뿐이지 저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도움이 되는 새끼예요. 네. 자동차 상해까지 알아봤고, 마일리지 특약은 간만에 그냥 제가 네. 요새 요거 했거든요. 요거 재밌습니다. 예. 아, 요거는 그냥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네, 말씀드리- 첨언을 하시죠.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냥 결국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 왜 영업직에 계신 분들은 보험수가가 올라간다고 말했던 것처럼 네. 네. 운전을 키로수를 많이 타면 네. 사고 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게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적게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저번에 할 때 저는 진짜 그 평일에는 자동차가 거의 이별 상태예요. 네. 뭐 출퇴근은 차로 안 하기 때문에. 차를 과하게 아끼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아끼는 건 아닌데 네. 진짜 쓸 일이 없어요 평일에. 아, 그래요? 동네가 아니라 저기 뭐 근처에 역에 뭐 데리러 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일단은 그냥 어차피 또 마일리지 특약 같은 대부분 뭐냐면 환급 시스템이에요. 후환급이죠, 후환급. 왜냐면 증명을 내가 이거보다 적게 탔다는 거 증명하고 환급 받는 시스템이라 일단은 10,000km로 했어요 1년에. 네. 10,000km 트랙을 걸어놨으니까 이제 가입할 때 그 키로수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고 끝날 때 사진 찍어서 보내서 10,000km 안 됐으면은 그거 꽤 높아요. 22%인가 돌려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 최대 22%죠. 네, 최대. 여기에 또 추가 설명이 예, 있나요? 추가 설명이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일단 마일리지 특약은 예전에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차에다가 네. 키로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부착을 했습니다. 다 일일이. 네, 만보기처럼.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요일별로 할인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구청에 등록을 해서 네. 내가 무슨 요일에는 차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네. 그 요일에 차를 사용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장착을 했어요. 그거 너무 이야.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근데 이제 그 기계를 장착하려면 피스로 뚫고 달아야 되기 때문에 차를 상해를 입히는. 그렇죠. 아무도 안 하죠. 아니, 이 졸라 네. 골 때린다. 자동차 상해 보험, 자동차 해 입을까봐 보험 들었는데 네. 자동차 해를 입히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 나중에는 뭐 이제 메리츠에서 이제 그냥 부착식도 나오고 했는데 이건 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사용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직접 차량 네. 계기판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네. 매다 꺾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매다 꺾으면 어떡하려고? 그럼 뭐 이제 보험회사 당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조작이 생각보다 쉽진 않나 봐요. 아니요 쉬워요. 그러니까 맘 먹고 조작하려고 들면 보세요. 내가 올해 자동차 보험 만기가 네. 뭐 판단하기 좋게 1월 1일이라고 하죠. 네. 자 그럼 1월 1일에 내가 내 차의 총주행 거리가 2만 킬로인 걸 찍어서 보험회사에 보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에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2만 3천 킬로인 거예요. 네. 그럼 내가 1년 동안 3천 킬로 탄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사진을 보내면 3천 킬로에 맞는 환급금을 돌려줄 네. 겁니다. 네. 그런데 대가리를 좀 굴려보니까 6월 6일날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 그러니까 나 이 생각을 어. 했거든요. 6월 6일날 한번 사진을 찍었더니 2만 1천 킬로야. 네. 네. 그 사진을 6개월간 소중이가 간직을 합니다. 아. 그리고 1월 1일날 보험회사에 보내요. 네. 그럼 보험회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어. 너무 이건 쉽게 조작이 너무 가능한 쉬운데? 건데요. 네. 대신 아마, 네. 내년도 네. 내년도의 시작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음. 내년도 시작점이 달라지지만 갈아타면 되잖아요. 네, 계속. 보험회사 갈아타면 되죠. 돼요, 그러면? 되죠. 대단한데. 이거 여러분 하지만 여기 이렇게 이 편법을 특이한, 알려주는 건 보험의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는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기 괜찮습니다. 때문에. 보험회사가 도덕적으로 별로 훌륭한 새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분들은 굉장히 영리하신 근데 분들이라서 생각보다 이걸 되게 다 허술한데? 계산에 네. 넣어놓고 뭔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키로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사람이 올해는 2만 3천 킬로였고 작년은 2만 킬로였으니까 1년 동안 3천 킬로를 탔겠지라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1년 또 이걸 3천 킬로를 365로 나눕니다. 네. 그리고 다시 곱해요. 왜냐하면 만기 날짜에 정확하게 사진을 보내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한 달 지나서 보내줄 수도 있고 네. 한 달 전에 보내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루에 몇 킬로를 끌었는가를 계산을 해서 365로 그냥 곱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계산 방식은 거기까지예요. 마음 먹고 조작을 하려고 들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음. 갈아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네. 예를 들어서 그 키로수를 공유한다든가. 왜냐면 네. 사고 기록은 공유하잖아요. 예, 보험사들이. 아. 그래서 이 정도는 자동차 회사들이 보험회사들이 화재 회사들이 공유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착하다는 게 네. 많이 안 그러는군요. 거의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이 뭐 그렇구나. 내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몇 푼이나 받겠다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그리고 사고 기록은 보험 회사들끼리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동차 보험 맞네. 개발원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거 그렇군요. 하긴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도 있긴 하네요. 뭐냐면 자동차 보험회사 애증하는 잘 안 바꾸잖아요. 연 단위로. 그렇죠. 거의 귀찮잖아요. 들어간 걸로. 음. 그리고 이게 다이렉트의 경우에는 또 모르는데 특히나 설계사 통해서 들어간 경우에는 더더욱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한테 계속 갱신시키잖아요. 그냥 카드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그렇죠. 아, 번호 불러주거나 그냥. 올해 만기가 뭐 내가 내일 모레지? 응. 아 이거 결제해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그렇구나. 많기 때문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지인 통해서 그랬는데 또 그것까지 베껴 먹으려고 막 이런 경우도 뭐 그렇죠. 조작하는 경우도 드물긴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사람이 꼼꼼해야 할 수 있는 짓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꼼꼼한 사람이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나한테 오히려 더 손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환급 받을 게 또 적어질 테니까요. 결국은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받을 돈이 적어지거든요. 마일리지 특약은 요새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은 거의 홀장님이랑 그렇죠. 거의 비슷하실 하죠. 테니까. 왜냐면 네. 평일 운전을 많이 안 하면 10,000km 넘길 일이 거의 흔치가 없어요. 않거든요. 이거는 유용하겠네요. 굉장히.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차 사서 몇 번 운전을 해봤다가 겁을 먹고 네.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 다음부터 그냥 세워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꼭 이걸로 최대한 돌려받으시는 게 좋죠. 오. 아니 정말 저희 누나가 네. 옛날에 면허 따고 대학교 때 네. 아버지 차 몰다가 잠깐 사람 툭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이제. 거기서 놀라가지고 정말 한 15년 운전을 안 하고 아 정말요? 지금 조카가 5살인데 한 작년부터 운전을 다시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보험차 상해. 아, 네. 이거 원래 네. 한편으로 나갈랬는데 녹음 시간이 또 졸라 길어졌어요. 자동차 보험 특집은 39회 창조경제위원회에서 계속됩니다. See you soon.